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즉시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와 관련해 오늘 연설할 예정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금융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런 갑작스러운 파산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연방준비제도가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도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LA 아파트 소유주 협회가 LA 시정부의 세입자 보호 조례는 집주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디에고 해안에서 이민자들을 실은 미립국 선박이 전복돼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도 7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 7년 이상 계속 거주해왔던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실시된 주정부 주류 단속국 함정 단속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해준 혐의로 130명의 성인들이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늘 미국에서 오커스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호주의 핵 잠수함 구입과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과 무기 호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 환경 문제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알래스카의 거대 석유 프로젝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막거나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7관왕을 차지하면서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주연 배우였던 양자경은 아시안 배우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죽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세계대회 연속 탈락 수모입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오늘 새벽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22대2 대승을 거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 울버햄튼의 황희찬,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골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정 앵커는 오늘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벗어나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다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즉시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세 단체가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세 곳이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일요일 밤,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고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퇴법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폭풍, 부작용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권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해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켜낼지에 대해서 연설하겠다라고 구두 개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은행 얘기와 관련해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100% 월가나 은행의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 국민들의 세금이 이곳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리콘밸리뱅크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얼마나 또 구제를 해야 될지, 돈이 얼마나 투입될지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연방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이 대책을 서둘러서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단서를 꼭 달았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금융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예금주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보증 한도인 25만 달러 이상 예금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납세자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그니처 은행에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해 더 이상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 겁니다.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재무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실리콘밸리 인근의 다른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뱅크런, 이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은행 측이 자금을 긴급 수여를 받았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연준과 JP모건 체이스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아직 쓰지 않은 가용 유동성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측은 회장과 CEO 공동 명의 성명을 통해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상태 매우 강력하다면서 당국이 인정하는 자본 상태가 좋은 다른 은행들보다도 우리 자본이 훨씬 더 충분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
지난주 이 은행에 최대 수십억 달러의 지원 방침을 이미 전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의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이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실리콘밸리 은행만큼은 아니어도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여파, 지금 이것을 확산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붕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 긴급 조치에 나설 듯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뒤에 이 미국의 금융권 위기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재선 선언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Y10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아침, 우리 시간 오늘 밤 은행 위기와 관련해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was the banking crisis? What's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声明에서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13일 아침 연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다시는 처하지 않도록 이번 혼란의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현지 시간 12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재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당국과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런히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자찬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혈세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여파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 닫은 지 하루 만이었던 지난 토요일 남가주 지역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지점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LA와 브렌트우드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지점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 세워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서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80개 지점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돼 다른 은행까지의 의구심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 지난 금요일 15%나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위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모기지 대출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지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성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유동성이 충분하다.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그리고 또 JP모건 체이스의 투자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기술기업 등 특정 분야의 고객층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은행들이 이번 사태로 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융권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갑작스런 파산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연방준비제도가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그간 유동성이 쏠린 대표적인 분야였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값싼 자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경제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국채 등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국채 등 보유자산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해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 이것이 대량 인출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태가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급속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컸었죠. 근데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아예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이후 금리 경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월가는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이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인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일부 투자자들은 몇몇 지역 은행들이 직면한 문제가 은행업계 전체로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3월 13일 오늘 월요일. 지금도 구름 잔뜩 끼어있죠. 지금 당장 비 내린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잔뜩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구름 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LA 지역 지금 내려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일부터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10도 이상,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4도인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이상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조금 더웠다고 가벼운 옷차림을 했다가는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터운 잠바 여전히 잘 챙겨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4도, 52도, 최고 기온 64도, 최저 기온 52도. 해안 지역은 최고 기온 60도, 최저 기온 54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참고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상보다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내렸던 남가주 지역에 내렸던 비는 예상보다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가주, 중가주 지역에는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딸기 생산으로 유명한 농업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파하로강이 범람했습니다. 일대 홍수로 8,5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파하로밸리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차오르는 물 때문에 대부분 중남미계 주민이 약 1,700명이 살고 있던 파하로 마을 철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벙이 무너진 거리 30m가 넘는다라고 지역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들에게 폭우가 더 내리기 전에 대피하라고 권했고, 하지만 여전히 집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중 구조 작업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밤새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응급구조대가 구조한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 갇힌 승용차에서 구조대가 운전자를 끌어내는 장면의 동영상도 곳곳에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몬트레이 카운티의 루이스 알레오 의회장은 되도록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한밤중에 파하로강이 범람해 제방이 무너졌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재 파하로강 일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신속한 구조, 복구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구 작업을 펼쳐야 될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파라오밸리는 해안 농경지에서 딸기, 사과,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등 야채와 과일을 전국에 공급하는 유명 상표의 본거지입니다. 이 홍수 피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올 봄부터
지금 말씀드린 과일과 야채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죠. 이 지역은 1995년 대홍수 때에도 제방이 무너져 10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2명이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 복구 예산도 1억 달러나 들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제방보수공사 강화 예산을 다시 통과시켜고 이 제방공사를 시작하는 것 2024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 사이에 이렇게 홍수가 난 상태입니다. 아직 인명피해, 재산피해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샌디에고 해안에서 이민자를 실은 밀입국 선박이 전복돼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도 7명으로 추적돼서 이들을 찾는 수색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밀입국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불법 약물들을 운반하려던 운반선이었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소방국은 어제 오후 11시 30분 블랙스비치에서 배가 전복돼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911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와 함께 다른 선박 한 척이 해안에 접근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뒤집혔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전복된 배에 15명이 타고 있었고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는 8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안경비대와 소방구조대는 바다에서 시신 8구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구조대는 이 지역에 짙게 낀 안개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종자가 7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추가 시신은 발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11에 신고한 여성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육지에 올라와서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달아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방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뒤집혀 있는 배 2척을 발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 멕시코 영사관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견된 사망자 중 일부는 멕시코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몇 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일어났던 이 대치극 무려 50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 샌게브리엘 밸리 지역 이 대치극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었죠. 이 발린다 지역 한 주택에서 계속된 괴한과 무정 대치극 결국 종료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관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내려가서 괴한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괴한이 이 용의자가 자살하면서 사흘에 걸친 대치극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대치극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보행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총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괴한 신고가 접수돼서 셰리프국이 현장에 출동했고 거기서 잠깐의 총격전도 있었습니다. 셰리프국과 용의자 간의 총격전도 있었는데 결국 50시간이 넘는 대치극, 사흘간의 대치극 끝에 괴한이 자살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대치극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소유주 협회가 LA시 정부의 세입자 보호 조례는 집주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 조례는 밀린 렌트비가 한 달치 금액에 도달할 경우에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 조례는 집주인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파트 소유주 협회 체릴 타너 회장은 LA시 조례는 새로 건축됐거나 단독주택, 콘도는 렌트 컨트롤 규정에서 면제된다는 커스타 허킨스 렌털 하우징 주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 협회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집주인이 렌트 컨트롤 규정에서 면제된 유닛의 렌트비를 특정 비율 이상 인상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면 집주인들은 심각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한 달치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못 낼 경우에만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시 조례는 집주인이 3일간의 사전 통지 후 퇴거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집주인들은 의도적으로 렌트비를 적게 내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수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직원들이 소속된 교사 노조가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서 LA 지역의 각급 학교 수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LA타임즈는 지난 주말 비교사 직원들을 대변하는 서비스 근로자 노조 로컬 99과 함께 2주 내에 3일간의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학교 수업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사 노조가 비교사 노조에 동조 파업할 것이다 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교사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노조 최저 수준인 직원들의 급여를 30%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 LA 통합교육부와 협상 중이지만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노조는 오늘 15일 집회에서 정확한 파업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13일입니다. 내일 모일 수요일 날 파업 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그들의 무례함에 질렸다며 이번 파업은 지난달 파업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과 감시 등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합법적인 파업이다라 강조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 하나죠. 임금 인상입니다. 교사노조 역시 향후 2년에 걸쳐 20%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걸고 LA 통합교육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교사와 교직원 노조가 함께 파업할 가능성 크다라고 LA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실시된 주정부 주류 단속국 ABC 함정 단속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해준 혐의로 130명의 성인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류 단속국이 맨하튼 비치와 컬버시티 등 캘리포니아 내 44곳의 치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됐습니다. 함정 단속은 리커스토어나 편의점 앞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가 술을 구입할 수 없는 21세 미만임을 밝히고 주류를 대신 구입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에 성인이 동의를 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함정 단속에서는 또 최소한 9명이 술병막에 오픈, 공공장소 만취, DUI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술을 대신 구입해주는 성인들을 타겟으로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주의 요망되고 있습니다. ABC의 에릭 히라타 국장은 청소년들의 손에 술병이 쥐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치안기관과 공조해 함정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 같은 단속은 미성년자 음주 방지는 물론 공공안전 강화와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구입해 줄 경우 최소 $1,000의 벌금과 24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행해야 합니다. 체류 신분이 없는 이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 왔던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 그레이스맹, 제리 네들러 의원 등은 연방 하원 의원 48명의 공동 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왔던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난 2016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불체자 중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 정도가 합법 신분을 이로 인해서 취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약 73%를 구제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죠. 예전에 한번 상정됐을 때는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없어졌는데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서류 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면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다시 전액 현금 구매자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기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를 현금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와 부동산 포털 레드핀이 발표한 1월 수치만 따로 비교해도 전체 거래 주택의 29% 정도가 전체 현금 거래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총격과 절도 등 주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LA도 마찬가지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도 그렇고요. 전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치안당국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율 증가하고 있고 한인 밀집 지역 상황 매우 심각해서 한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New Yorkers feel as if a sea of violence is engulfing our city. We will start by putting more officers on patrol in key neighborhoods throughout the city. 총격과 절도 등 주요 범죄가 가파르게 늘자 순찰 인력을 강화해 치안 확보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은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는 12만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2%나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폭행과 절도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법 총기 유통이 활발해진 점 등이 범죄율 증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Now it's very dangerous. Many people, I don't know where they come, so we don't have any more people we used to have. 불안감은 한인 사회 전반으로도 번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범죄율이 48%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조항지 씨도 최근 절도를 당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도둑이 털렸다고 저 손님이 아침에 새벽 일찍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 있다. 열쇠고리가 다 바닥에 던져져 있다. 다른 스토어에서도 이 건이 지금 동시에 경찰서에 접수됐다고. 그래서 세 군데 다른 레스토랑도 같이 함께 그 밤에 있었다. 실제 범죄를 당하거나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동포들은 일상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물건을 저렇게 훔쳐가는데 나 너무 무섭다. 이거 좀 와서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들을 건드리면은 좀 더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낫다. 그냥 가만히 냅둬라. 전에는 그냥 편하게 다녔는데 요즘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주변을 살피게 되고 특히 차 오르고 내릴 때 전에는 그냥 락을 안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차 일단 타면은 락하고 있어요. 뉴욕 경찰국은 한인 밀집 지역 순찰 인력을 늘리고 한인 업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뉴욕시가 공언한 대대적인 범죄 소탕 의지에도 범죄가 오히려 늘고 있어 경찰의 이번 대책이 동포 사회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열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주무섭니다. 그죠? 네. 예, 아침에 아주 많이 안녕치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해봐야 되겠는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이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월드 베이스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WBC, 월스트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사실 크게 일본한테는 좀 전력 면에서 모든 것이 따일 것이다 예상을 했고 선수 구속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야구 네. 국제대회 나갔을 때 한 번도 일본보다 전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신력과 그 투혼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것을 넘기고 아무튼 그래서 준우승까지 해본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탈락하고 말았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더군다나 13대 4라는 스코어는 일본한테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국제망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치욕적입니다, 정말. 예, 치욕적인 스코어죠. 그래서 그런데 8강에 진출해서 다시 2강에 올라서 미국 본토에 와서 대한민국 외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물 건너갔어요. 네, 그리고 일단 그저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붐비겠다. 일본한테 13대 4로 깨지고 나서 그냥 열받은 그 한국팀이 중국한테 22대 2로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중국이
뭐 그걸로 좀 만족을 해야 되겠죠?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월스트 베이스볼 클래식은 끝났습니다. 네, 한국 대표 끝나는데 뭐 이제 미국 대표팀 응원해야죠, 뭐. 네. 그렇죠. 그리고 2026년 대회에 뭐 본선에 직행한 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그냥 넘겨야 될 것 같고, 뭐 그냥 다시 말씀인데 정말로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하시고 싶으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는 손흥민의 골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손흥민이 토트넘의 손흥민이요. 노티넘 포레스트와의 승리에서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84분 뛰면서 4차례 슈팅에서 한 골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팀 승리에 기여를 했다고 활약을 한 건 맞는데 그 언론들이 그렇게 썩 뭐 플레이는 내용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월 4일 이후에 첫 골로 일단 골맛을 보았지만 오래간만에 그 골맛을 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전체적인 얘기예요. 사실 그 작년에 득점왕과 지난 시즌 득점왕 공동 1위까지 올랐던 그런 선수가 맞아요. 현재까지 6골까지밖에 성공 못했다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뭐 슬럼프까지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인데 6번째 골은 성공을 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총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골프 소식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골프 소식은 일단은 뭐 괜찮은 소식이에요. 제5회 메이저 대회. 이것도 상금이 2,500만 달러예요. 적정 상금. 그 리브 골프 때문에 돈 잔치가 지금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 5일 쏟으면 나도 낸다 하고 막 PGA 대항을 해가지고 지금 12경기가 그 특급 대회로 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대회는 그 제5회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인데 네. 이게 2017년에 그 김시우 선수가 그 우승했던 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그 한국의 임성재 그리고 이민우 선수가 누군가 하고 좀 눈여겨봤는데 LPGA에서 뛰고 있는 이민지 선수의 동생이래요. 그래서 그 언니와 누나와 동생이 이렇게 잘 뛰고 있다 싶은데 아무래도 5명의 선수들이 공동 6위 8언더파 284로 공동 6위에 오르면서요. 좋은 경기 내용 탑10에 들으면서 경기 내용 보여줘서 일단 동포 한 분과 한국 선수 한 사람이 탑10에 들었다는 것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상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만 달러인데 이번 대회 미국의 셰플러가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하면서요. 상금을 자그마치 450만 달러를 획득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근데 45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지난번에 그 골프 해방구 WM 피닉스 오픈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우승을 했거든요. 그건 얼마예요? 2주 만에. 450에 450에 900만 달러. 왜 이러세요? 오늘 아침부터. 네. 네? 웃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뭐 우리보다 연봉 좀 더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좀 많이 부러워요. 많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도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좋은 그런 경기를 펼쳐줬고요. 김시우가 공동 27위를 했고 안병훈이 35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대주 영광 김주영이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부진을 했어요. 공동 51위. 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영 선수가 그 2천만 달러 그 스폰서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빨리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멘탈 어떤 그것이 좀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선수가 파이팅해서 우승을 일단 한번 다시 이렇게 아니면 상위 랭크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네. 빨리 좋은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다른 프로스포츠에 비해서 골프 선수들의 수입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상금이 높아지면서 다른 이제 야구나 농구 이런 풋볼 선수들하고 거의 이 수입이 비슷비슷해져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 대신에 이제 농구는 이제 골프는 이제 기회가 많죠. 네. 이게 이제 그게 또 차이죠. 근데 대회 총상금에서 이제 과연 이제 물론 이제 한 선수가 여러 번 타이거 우즈 같이 그렇게 선수가 나오기 힘들겠습니다만 우승 한 번 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좀 약하다 볼 수가 있겠죠. 뭐 그건 또 PGA 투어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NBA 소식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죠. 레이커스 얘기 간단히 할게요. 토요일 날 토론토 누르면서 9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승률 50%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성급하게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어저께 뉴욕 닉스에 패했어요. 닉스가 40승 30패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나가는 팀인데 아깝게 패하면서 33승 35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젤라 러셀이 33점 올리면서 선전을 했지만 닉스의 골밑을 내주면서 결국은 112대 108로 패했어요. 그래서 일단 탑 10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10위권 9위까지 올라갔다가 11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아직도 부상으로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참가를 하면은 글쎄요, 이제 목표는 어제까지는 6위까지 바라보겠다라고 보도 내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단 이 정도로 현재로서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는 올 시즌 나오지 힘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시즌 아웃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레이커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 안토니 데이비스가 이렇게 그 도우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건재하다면은 레이커스가 우승팀 후보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보셨습니까? 레드카펫이 없어졌죠? 네, 레드카펫 없고 샴페인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레드카펫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카펫 아니고 이 샴페인 카펫에 올라오는 배우들의 의상 굉장히 화려해졌죠. 색깔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고 그래요. 레드카펫에 올랐을 때는 그 빨간색에 맞춰서 옷을 골라야 되는데 이 샴페인 색깔의 카펫이어서 거기에 맞는 옷을 고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합니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양자경의 날이었습니다. 양자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KBS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Michelle Yeoh.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양쯔충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아시아계 배우로 처음입니다. 특히 흑인 최초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할리 베리가 양쯔충에게 트로피를 건네고 포옹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올해 61살인 양쯔충은 자신의 수상이 희망의 불씨와 가능성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This is proof that dreams dream big and dreams do come true. And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양쯔충에게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긴 영화 에브리싱은 미국의 이민 간 아시아계 가족의 고충과 세대 갈등을 SF 장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여우주연상 외에도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모두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4관왕 기록을 쓴 기생충 이후 아카데미에서 또 한 번 아시아권 영화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This is for my dad, who, like so many immigrant parents, died young. And he is so proud of me, not because of this, but because we made this movie with what he taught me to do. 베트남 보트피플 출신인 미국 배우 키 호이 콴도 같은 영화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